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그 상승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좀 급등장을 연출을 하고 있고, 아직 뭐 장은 안 끝났지만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상당히 강한 랠리가 나와서 긍정적이고, 오늘 뭐 반도체의 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함께 배우기 다 끝냈죠. 끝낸 것처럼 반도체가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우리가 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뭐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 시장 한번 점검 또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철강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 반도체가 3개예요. 여기 총 3개, 그 다음 넷플릭스, 실적에서 찾는 기회 요인,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 한온시스템, 토비스, HLDNI, 요게 이제 한라건설이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요게 그 철강은 지금 인플레 정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재개할 것 같은데, 요새 인플레가 좀 꺾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면 인플레가 다시 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은 실제 수요, 사실 동행하는데 경기랑 실제 수요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재개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의 실수요가 창출되고, 투기적인 수요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또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뭐 예를 들면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다, 그럼 이제 투기적 수요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이 중국 경제가 재개는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죠. 그래서 아직은 실수요 창출보다는 오히려 이건 안 좋죠. 지금 2분기부터 좋아지겠죠. 반면에 투기적 수요가 요즘에 또 유가를 조금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중국의 소비와 경제 재개가 위안화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거고, 지금 중국 경제 지표들도 예상보다 좋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이 확대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 위안화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안화가 왜 중요하냐면 철강 업종이 중요하대요. 중국 철강 수출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앞으로도 이어지니까 철강주한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위안화 가격 상승은 중국의 철강제 가격을 올리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철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중국 제품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수출 물량은 그 중국 수요에 더 크게 연동된다. 근데 위안화가 강하다는 건 중국 수요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다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달러 위안 환율이 위에 보시면 꺾인다는 거는, 이게 위안화 환율이 꺾인다는 거는 위안화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위안화가 강하다는 건 결국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게 회색이 중국 철강 가격인데 역축이에요.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갈수록 커져요. 철강 가격이. 꺾이죠.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철강 가격과 위안화 가치는 똑같이 움직인다, 거의.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의 철강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포스코도 많이 올랐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요런 이제 이유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현대제철 PBR이 0.2배밖에 안 됐죠. 뭐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주가가 저렴한데, 근데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나온다면 철강주도 조금씩은 뭐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이제 시황 쪽인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채 연구원님이 6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상고하절까 지금?
예,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인데 왜 연초에 오를까?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미국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날 거예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뭐라고 연휴 기간에 썼냐면 FMC에서 2월 달에 0.25%로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 카드를 꺼낼 거다. 논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올릴 것 같긴 한데 3월에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한때 2월에도 0.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꺾이면서 물가는 이제 0.25만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많이 올려도 5% 이상은 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꺾이고 금리 안정화되고 그러면 금리 안정화되면 달러 꺾이면서 신흥국이 좋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주식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조적 요인은 아직 있죠. 탈세계화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옛날보다 높은 거는 인정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이거보다는 경기 순환적 요인, 뭐 중국이 살아나거나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물가는 안정화된다. 예.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이런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과 유럽 경제도 좋죠. 최근에 살아나니까. 그럼 1월 반등이 상승의 끝일까? 이제 최근 유럽이 워낙 올라서 유럽의 상승 여력은 제한되지만 한국은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예.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소폭 반등한 정도라서 그리고 아직도 부정론이 많아요. 그 여전히 소극적이고 그럴수록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거의 종료에 진입했고 한전채가 4%가 깨졌어요. 거의 6까지 갔다가 그때 한전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죠. 또 신용경색 리스크도 완화됐고 유동성도 완화되고 중국 유럽 경기 좋고 예. 그래서 2분기엔 또 골디락스 예. 뜨뜻미지근한 경기인데 아주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기도 점진적 우상향하고 예.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어디까지 오를 거냐 여기서는 2500에서 2500 수준에서는 좀 저항이 있다. 예.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진짜로 턴어라운드 한다면 650도 갈 수 있다. 요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상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600을 갈 수도 있고 700을 갈 수도 있고 뭐 2500에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가봐야 되는 거고 오버스틱 나와서 2700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2200이 바닥이어도요. 2100까지 빠지는 게 증시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열려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다만 이제 2600까지는 열려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뭐가 오를 거냐? 중국 경기 모멘텀. 소비자는 이미 올랐으니까 IT, 소재, 효성 TNC, 스판덱스, 삼성전기, IT 하드웨어, 포스코. 근데 다 올랐어요, 사실. 최근에 올랐으니까 지금 쫓아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낙폭과대 성장주나 지금 오늘 챗 GPT 아시죠? 예, 이게 채팅 딱 하면 답을 바로 해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요새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챗 GPT라고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시즌에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한 여행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챗 GPT는요 좀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써야 된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질문을 딱 하면요 답을요 화려하게 해준대요. 네, 그 의사 시험도 통과하고 요즘에 아주 그냥 저게 난립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 데이터 센터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 콘텐츠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계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언제 상승이 멈출까. 달러 약세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모멘텀이 소진되면 달러는 강세로 간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들어서는 달러가 강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 전망이 만약에 틀릴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가를 좀 박스권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2600까지는 갔다가 더 가진 못하고 뭐 빠졌다 올랐다 이런 구도인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돼서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더 구조적으로. 근데 반대로 너무 하반기에 우리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안 좋고 그럼 반도체 기대감이 없어져요. 다시 무너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상반기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에는 더 갈 수도 있고 박스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중국 경기 모멘텀이 그때는 소진되는데 그때 물가가 어떨 건지, 달러는 어떨 건지, 또 변수가 있을 건지, 생각보다 경기는 더 좋을 건지, 이거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가는 거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막 예단해서 올해 하반기에 무조건 간다, 뭐 하반기에는 장 폭락한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영역이 아닙니다. 예,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상반기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좀 위가 열렸다 라고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유럽, 미국만 조금 부진하고요. 이 파란색 선, 중국 경기 살아나고요. 주황색. 유럽은 이미 저 멀리 가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파란색은 떨어지고 있고, 기대 인플레도 다 떨어졌고, 구리 가격은 좀 올라가죠. 유럽 증시는 거의 뭐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승 여력이 더 높아요. 유럽은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좀 밑에 있는데, 그죠?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 하강은 부동산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거의 바닥 찍은 것 같고, 우리 한국의 PER은 높아요. 23년 기준으로는 12배인데 24년 기준으로 내년 실적은 좋을 겁니다. 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 꺾였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이제 집권 3기에서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보시고, 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MLCC를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유는 안 좋은데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다 꺾여요. 근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죠. 주가는 오르는데 이익이 꺾인다. 예, 뭐죠? 분모는 낮은데 분자가 올라가요. 그럼 그 값이 커지죠. 그래서 PER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평가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가 바닥에서 올라갈 땐 고평가예요. 고퍼. 예, 고퍼고, 주가 고점에서 무너질 땐 저퍼입니다. 그때 엄청 싸 보여요. 돈을 잘 버니까. 왜냐하면 주가는 빠지는데 고점에선 이익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고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모가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퍼가 떨어지죠. 그게 저평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시장은 저렇게 움직여요. 반대로.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항상, 그러니까 한국은 좀 특징이 이 PER이, 예, 그 반대로 간다. 기업의 이익이 항상, 예, 이익과 주가가 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아 마케팅 후기가 있었는데 NH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뷰가 혼재를 하고 있고, 메모리 가격 안 좋죠. 당연히 지금 업황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지금 비정상이죠. 당연히 업황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가니까 아무튼 메모리 기업들 투자 축소 감산이 확대될 거고, 삼성전자 투자 축소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이 진짜로 감산을 발표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하는데 자연 감산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감산한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모리 공급 증가율은 특히 D램은 7%밖에 안 돼요. 수요는 두 자릿수가 넘는데, 예,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예, 예, 올해 전체적인 이제 메모리 수급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모바일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모바일이 상당히 22%나 좋아질 것 같다. 서버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DDR5 우리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한번 함께 배우기. 시장 기대보다 좀 약할 것 같고, PC는 비대면 수요가 되돌아오면서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되돌리면서, 그러니까 비대면 수요가 20년, 21년까지 이어지면서 PC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게 당장은 돌아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 좋을 것 같다. 특히 퀄컴이 스냅드래곤 8 두 번째 세대 프로세서를 2세대 프로세서를 이제 성능 향상을 크게 시켰나 봐요. 35%. 이게 붙으면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도 잘 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도 좋아질 것 같고 하반기는 아이폰 15 또 새로운 카메라가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바일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모바일이 안 되면 반도체 어렵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올 투자에서는 설 연휴 기간 미국 빅테크가 엄청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 15%. 이게 근데 챗 GPT 때문이에요. 챗 GPT를 하는 아까 인공지능 그 검색이죠. 예, 답변해주는 이걸 하는 그 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엔비디아 거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급등한 거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없으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저거를. 그 낙폭과대도 있었고 재고 조정 끝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1월 30일 날 실제 삼성이 실적 발표할 때 재고를 줄이는 감산 발표할지 지켜보시고 AMD가 2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PC용 수요를 알 수가 있어요. 서버랑. 애플은 중국 생산 차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도로 지금 공장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스케줄 발표가 있을 것 같고 퀄컴과 인피니언. 퀄컴은 스마트폰 쪽 파악 가능하고 인피니언은 자동차 쪽입니다. 비메모리,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이쪽 수요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MR기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안경처럼. 요게 2월 23일 날 소니에서 출시가 되고 3월에 이제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에서 MR기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MR기기도 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중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예, 뭐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거의 그냥 그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형 한번 미래에셋 들어가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기업에 추가 투자 발표했고 이게 챗 GPT입니다. 챗 GPT에 대한 세 번째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로 이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이 챗 GPT를 실행해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좋대요.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추워요? 이게 아니라 와 오늘 역대급으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갑자기 동장군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대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는 검색을 할 때 그냥 날씨 딱 검색하고 끝나잖아요. 키워드로. 이건 그냥 문장 그대로 해가지고 검색이라보다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찾아줍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서 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다고 언급했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앞으로 40조 원, 2040년까지 넷플릭스 구독자 늘어나고 넷플릭스 우리 드라마 어떻게 봐요? 서버에서 보는 거죠. 데이터 불러와서. 넷플릭스가 잘 되고 디즈니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플릭스 생각을 하면 항상 드라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초고성능 서버 업체들입니다. 계속 설비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지표는 안 좋으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야, 저런 건 좋은데 지표 보면 엉망이거든요. 1월 1일부터 20일 동안 반도체 수출이 전월보다요 반토막 났어요. 이거 보면은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안 좋은데? 예. 근데 주가는 날라가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함께 배우기 마지막 편에 반도체 예. 거기에 제가 아마 재생 목록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 재생 목록에 이제 아마 반도체만 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뭐 반도체 보고서를 보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 좋지만 뭐 그거는 이제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이 다시 논의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뭐 통합하면 좋아요. 업황에는 좋은 거죠. 회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선 저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키옥시아 지분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팔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현금 지금 한 푼이 아쉬우니까 이것도 좋죠. 그래서 지금은 업황보다는 심리 개선에 비중 두고 비중 확대하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여기서는 그 도현우 연구원님이 쓰신 요 자료에서는 서버보다는 모바일이 낫지 않냐 요 의견이고, 김영권 애널리스트는 서버다, 데이터 센터다, 약간 요런 예상입니다. 근데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예, 둘 다 되면 좋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 GPU가 저 인공지능 저 챗 GPT를 하려면요, 이거 기억나세요? HBM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자료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HBM 어딨나요? 후공정. 그죠? 이오티코닉스랑도 관련 있죠. 왜? HBM을 하려면 이걸 드릴링 있죠. 이 드릴링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관련이 있고, HBM이 어디 있나요? 네. 요거죠, 요거. 요 기억나시죠? HBM.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거고, 고대역폭, 낮은 시간.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D램은 좁아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D램의 채널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고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DDR4 대비해서 기존 제품보다 20배가 넓어요. 전력 소비가 무려 48% 감소. 어디 들어갑니까? 인공지능. 제가 이거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TSV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거죠. 밑에서 뚫어서 이게 쌓는 거예요. 이게 HBM입니다. 이쪽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아파트처럼. 원래 이게 하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걸 다 수직으로 연결하는 거. 저 구멍 뚫고 연결하는 거를 뭐 이오테크닉스나 또 누가 있습니까? 한미반도체 이런 장비 회사들이 있는 거죠. 예, 요거죠, 요거. 3D 패키징. 그죠? 요걸 비아울이라고 우리 다 배웠던 거죠. 요걸 만드는 업체가 하이닉스죠. 또 한미반도체랑 같이 하잖아요. 장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요게 이제 챗 GPT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리 배워놓으니까 딱 이해가 쉽죠. 아, HBM. 맞아. 배웠었지. 근데 우리가 저걸 몰랐다면 또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HBM D램을 탑재해서 가격도 2배나 비싼데, 아무튼 이 챗 GPT를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라는 클라우드에 요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A100을 사용 중이래요. 근데 A100에 HBM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기 버전에는 더 성능 좋은 H100 요걸 한다고 합니다. 네. D램 3사가 모두 이걸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양은 SK하이닉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엔비디아 쪽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UMC,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자동차용 매출액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D램이 뭐 업황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뭐 수요도 부진하고 재고 많고. 근데 주가는 미래를 보니까, 근데 자동차 여전히 좋고요. 저 데이터 센터요, 인공지능 이런 건 여전히 좋다는 얘기죠. 예, 단 이제 모바일이나 PC 이런 게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쪽이 살아나면 업황 빨리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동차용 쪽도 계속 늘어나고, 해성 DS가 저번에 실적 안 좋아서 급락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설비 투자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아무튼 여기다 왜 투자할까요? 해성 DS가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 아시죠? 리드 프레임도 우리 공부해봤죠. 예, 여기에 2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가 되니까, 반도체가. 그리고 현재 업황을 봤을 때 실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게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감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 낮고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수요 모멘텀이 있으니까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 엄청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바닥 왔다 이런 내용이고, 하이닉스 아시죠? PBR이 0. 거의 900까지 갔다 온 거. 역사상 최바닥까지 갔다 왔어요, 거의.
이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PBR을 밸류로 저렇게 할 때 어떤 기업은 PBR 밸류가 잘 안 맞아요. 적용하기도 어렵고 PER도 그렇고. 근데 하이닉스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좀 다르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무조건 다 적용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요. 어떤 기업이 PBR이 여기 바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싼 것도 있어요. 옛날에 너무 고평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그냥 단순히 사는 것도 리스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PBR은요. 여러분이 먼저 보실 건 사이클 산업. 그리고 이 업종이 오래됐어야 돼요. 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간격이 좀 넓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제가 뭐 이거는 봐야 됩니다, 저걸 봐야 됩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이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을. 그럼 여러분들도 아 이건 이렇게 적용하고 요게 좀 인지가 되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몇몇 기업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는 저 PBR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잘 맞죠?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페이스북도 예. 넷플릭스 구독자 늘고 있죠. 다시 이게 아까 HBM 있죠. 그거 들어간 A100 있죠. A100. A100인데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차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이제 꺾여요. 지금 이게 1월이거든요. 이번 꺾이죠. 확 꺾이죠. 꺾이고 있어요. 1분기 1월에 벌써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은 안 좋지만 이제 감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하면 반도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또 막 흥분해서 막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투자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기회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샀어야죠. 그죠? 예. 투자를 한다면 계속 안 좋았죠. 기회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하니까 오늘 쫓아가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보다 좀 기다리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근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이제 한시름 놓으시고 반도체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 실적에서 찾는 기회 요인이라고 이제 있는데 결국 뭐냐면 한국 콘텐츠는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날 거고. 예. 원래 15편 정도 했는데 이제 34편까지 늘어날 것 같고 올해 DP랑 스위트홈 시즌2도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요금제 뭐 얘기들은 많은데 아무튼 넷플릭스는 더 늘릴 것 같아요. 가입자와 광고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낼 거다. 그럼 이걸 더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니까 국내에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가 이걸 계속해서 성공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광고 시장이 커져요. 새로운 게 열리는 거니까. 대신에 여기랑 경쟁하는 기존 TV 채널 있죠. 여기 안 좋아지죠. 광고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OTT 업체들이 광고를 강화해서 미디어 랩사 있죠. 뭐 특히 대표적인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나스미디어는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여기 넷플릭스 이번에 거의 독점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 광고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드레서블티 맞춤 광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주 보는 채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내가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 관련된 이제 그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한 계좌 한 그 공유 계정당 4명이 같이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아마 이제 없앨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수익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드라마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드라마도 좋은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랩, 광고회사 또 한 가지가 뭐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늘려야 되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금리만 탓하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 제약주들 너무나 안 갑니다. 근데 기술 수출을 해도 주가가 안 가요. 왜? 기술 수출을 해도 그게 신약 개발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임상을 계속해서 성공을 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기술 수출하고도 안 좋아진 사례들을 우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기술 수출을 해도 반응은 뜨겁지 않고 HK 이노인 같은 경우는 중국 약가 등재 소식 등에는 좀 반응을 했는데 매출 발생에 오랜 시간 소요되는 그 플랫폼 기술 이전.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면 매출 발생이 오래 걸리는데 저 HK 이노이는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바로 역류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치료제인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 승인받았어요. 그 보험 등재가 됐어요. 예, 약가 등재. 그러니까 주가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돈 버는 걸 원해요. 지금 투자자들도. 그래서 성과를 내라. 돈을 벌어라. 예, 이런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약 개발해서 돈을 벌어요. 매출 로열티. 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적 성장까지 연결되는 걸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시장에선 좀 잣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 티닙이나 뭐 미국 내 출시 시기가 이게 유한양행으로 알고 있는데 24, 25년도에 예상이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나와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켜보시고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약바이오도 너무 왕따 당하니까.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미 승인 받아서 미국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리면 돼요. 의사들이 처방만 많이 해주면. 근데 실제로 지금 처방은 잘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엑스코프리가 시장 기대보다 잘 된다 올해 내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야, 그래서 돈 벌어? 법니다. 의사들이 처방 잘해줍니다. 이런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죠. 주가 올라가는 거죠. 안 되면 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도 기대는 되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매분기. 근데 시장은 이제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지. 그냥 기술 수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잣대가 바뀌었다는 흐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NH의 정준섭 서릉기 연구원님이 이 내용은 뭐냐면 은행주가 요즘에 급등했잖아요. 특히 JB금융주주가 온라인이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그래서 주주 환원을 지금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러면 보험주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요. 아마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본이 어쨌든 그 ROE가 크게 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보험사 이익과 약간 회계적인 효과죠. 그래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ROE가 15%를 넘어갈 거래요. ROE가 저렇게 넘어가면 PBR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제 보험사는 은행과 달리 사회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은행은 약간 그런 이제 그 책임이 있죠. 사회에 대한 유동성 위험할 땐 은행이 책임지고 좀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자본을 쌓아야 되는데 보험사는 사실 그런 역할은 없거든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환원을 할 수 있다. 이미 유럽 보험사들은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재보험사 뮤닉리. 우리 한국엔 코리안리가 있죠. 재보험사. 예, ROE가 자기보험 비용에 못 미치면요. 계속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서 초과 자본을 줄인다고 합니다. 예.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ROE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이 있어요. 1억 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고 쳐볼게요. ROE 몇이에요? 10%죠. 이게 ROE예요.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 냈냐. 근데 뭐 한번 보세요. 1억이 돈을 계속 쌓아가지고 10년 후에 1억이 자본이 10억이 됐어요. 회사가 계속 돈을 유보하잖아요. 쌓아놓죠. 자본이 10억 돼요. 아무 데도 안 쓰고. 근데 이 10억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5천만 원 벌었다 쳐볼게요. 그러면 옛날보다 5배 벌었죠. 근데 ROE는 5%밖에 안 되죠. 주가 안 갑니다. 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ROE가 5%면 저 10억을 은행에 넣어도 금리 4% 나오죠. 그럼 뭐하러 이제 하냐 이거죠. 이 사업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ROE 높이는 방법 뭐죠? 이익을 크게 늘리거나.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마법을 하나 부리면 돼요. 얘를 없애버리면 돼요. 10억을 5억으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자사주 소각하잖아요. 저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이 자본 총계가 줄어듭니다. 자본이 날라가요. 왜냐, 그 돈만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ROE가 확 올라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ROE 높은 기업을 좋아하는 게 저런 것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기업이 나와야 돼요. ROE를. 덩치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기업들 있죠. 매년 뭐 1조, 2조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요걸 해줘야 주가가 올라가요. 은행주가 그래서 그러죠. 은행주가 뭐 올해 10조 벌었는데 내년에 20조 봅니까? 안 그러죠. 올해 10조면 내년에도 10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맨날 배당 주니까 올랐다 내렸다. 배당은 주고. 그걸로 하는 건데 이거를 주주환원 해준다고 하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받아서 좋고 ROE가 올라갑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도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보험사 하나손보, 하나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도 회계제도가 바뀌면 아마 주주환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자본이 많아서 ROE가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 분의 생각이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보험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유럽이 좋아진대요. 한온은 유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어요. 역으로 유럽이 좋아지면 한온은 좋죠. 네, 그리고 북미 지역에도 좋은 게 한온 시스템의 전신이 비스테온인데 여기가 포드 자회사입니다. 포드가 전기차를 이제 많이 출시할 거죠. 왜? SK온이 지난주에 추론을 해보면 한번 말씀드렸죠. SK온이 장비를 대량으로 발주한 것 같다. 공시가 막 떴죠. 몇몇 기업들이. 포드 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포드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비즈니스한테도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물론 한호는 좀 부채가 많고 밸류가 싸진 않아요. 다른 이 부품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이제 그건 반영됐고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좋은데 조금씩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요건 좀 단점입니다. 밸류가 좀 비싸고 부채가 많은 건. 토비스는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자공시로도 한번 봤었고, 예, 내부자 매수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카지노용 모니터 매출이 올해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패널 가격, 운임 다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작년엔 저 세 개가 올라가니까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니터 있죠. 디스플레이. 그 모듈 만드는데 작년엔 부진했지만 올해는 이 서천 공장도 증설이 끝나서 2분기 말부터는 가동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전장 사업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용 좋아지고 자동차용도 좋다. 그림은 되게 좋아요. PER도 6.6배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최근에 주가 올라가서 저평가 매력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예상 실적입니다. 올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거에 미달하면 저거는 6.6배가 아니라 PER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으로는 싸지만 우리가 실적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지노용 모니터 좋은 거는 다 반영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이제 모멘텀은 아니고 요거예요. 자동차. 요게 잘 돼야 돼요. 예. 요거를 그래서 매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세요. 지금 순부채도 1192억으로 적은 건 아니에요. 아까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토비스는 괜찮았죠. 결과가 괜찮은 기업인데 요게 이제 토비스 차트거든요.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이제 요 구간이었죠. 이때. 예. 되게 막 안 좋을 때였죠. 막 그때는 뭐 실적도 막 안 좋았고 근데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늦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적을 꼭 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그 자동차 쪽 있죠. 전장용 부품 디스플레이 요게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그걸 업데이트해서 그게 안 좋으면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적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HL D&I는 옛날에 한라건설입니다. 주가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중소건설사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우려에다가 3분기에 적자까지 나고 4분기부터는 이익이 늘 거라고 합니다. 다시 정상적인 원가율을 찾았고 건자재 가격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고요. 외주비 인상 같은 건 좀 리스크 요인인데 이것도 원가 산정을 보수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30%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자체 사업 외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분양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잘 좀 추스리면서 영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비용도 미리 좀 선반영했고요. 정상적인 수준으로 매출 및 이익도 회귀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분양 성과 설사부진해도 내년에 부천 소사의 주상복합이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미분양이 늘 수 있어서 이건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완전히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반영해도 주가 너무 싸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경색이 완화된 가운데 자체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가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이 0.3배밖에 안 돼요.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보자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 건설사들은 이제 부동산 경기는 지금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최악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이미 최악까지 가 있고 하니까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잘 보유해 나가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조금 한 20분 남았는데 시장 끝나려면 좀 오늘 제가 라디오가 하나 있어서 그 KBS 홍사훈 그래서 지금 좀 촬영하고 조금 어차피 뭐 이 상태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좀 마무리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급등이고 특히 코스피도 올랐는데 코스닥이 뜨겁습니다. 오늘 무려 2% 가까이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또 덜 올랐죠. 근데 오늘 뭐 챗 GPT, 오스테인 플란트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좋고요. 오늘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6천억을 그냥 쓸어 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60조 팔았거든요. 이제 연초에 한 5조 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주식 다 팔고 떠나고 계시고 외국인은 반대로 뭐 엄청나게 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들은 뭐 정말 역대급 매도를 지금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좀 물렸던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정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업종별로는 오늘 거의 전기전자를 6천억 샀습니다. 다른 거 안 사고 그냥 IT 반도체 베팅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 쪽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통신주는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철강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AI 챗봇 이쪽이 역시 뭐 가장 세죠. 뭐 관련 기업들이 뜨겁습니다. 한 기업은 뭐 상한가가 있고 지능형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가 있고요. 대단합니다. 참 옛날에 그 메타버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또 흥분되죠. 막 저런 거 보면 사고 싶고 근데 꼭 참아주시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지금 두산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낸드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뜨겁습니다. 원익이 정말 오랜만에 8%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주들 오늘 역시 같이 급등하고 있고요. 예, 다 똑같이 따라가죠. 소부장.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삼성 SDI, LG엔솔 또 이노베이션. LG엔솔은 내일 모레 물량 나옵니다. 예, 근데 아랑곳 않고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물량이 좀 나오면 충격은 좀 받겠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반영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엔솔 오늘 오히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주 예, 이렇게 다 각각 오늘 특히 하이닉스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도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주은행 영향인 것 같고요. 창투사 뭐 오늘은 아무튼 2차 전지 반도체가 그냥 주도하고 있어요 시장. 장비회사 예, 오늘 정말 강하고 또 임플란트 예, 오스테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급등하니까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의 호재지 다른 회사들까지 뭐 아주 뭐 엄청난 건 아니죠. 예. 근데 아무튼 다른 회사들의 주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형님이 많이 가니까 예, 일단 덴탈 관련주도 같이 동반해서 왜냐면 가치 평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스테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9만 원에 다음 달 25일인가 24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니까 내가 주주면 그 직접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마 증권사나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거래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19만 원에 팔고 싶다. 그럼 파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줘요. 저기 오스테 임플란트 저기 거기서 아마 사줄 겁니다. 공개 매수 하는 데서 19만 원에. 대신에 이건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2%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났으면. 예. 근데 만약에 안 팔 거면 안 파는 거죠. 근데 뭐 주가 19만 원 넘어서 올라가면요. 공개 매수가 실패해요. 그럼 공개 매수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만 원 기준으로 사주는 건데 주가가 급등하면 공개 매수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19만 원에 보험 든 거예요. 19만 원. 최소 19만 원에는 팔 수 있는 거니까. 24일인가요? 다음 달? 그때까지는 이제. 그래서 선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카 관련주 VR 기기 올해 하반기에 아마 VR 기기 나올 거는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2차 전지 좋았고 PCB도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많이 빠지기도 빠졌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쪽 섹터. 네, 대덕전자가 매력 있어요. 사실 이게 플립칩 BJ를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성장성이 있죠. 근데 워낙 뭐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가지고 심태, 뭐 이수페타시스 다 안 좋았죠. 증권회사들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증권회사도 그동안 안 좋았지만 위기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대형 증권사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이 만약에요. MSCI 선진 지수나 국채 지수 있죠. 여기에 지금 그 정부에서 이쪽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들어오는 돈들도 다르고 그래서 증권업종한테도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뭐 OLED 오늘 다 괜찮은 분위기고요. 자율주행차, MLCC 뭐 오늘 대부분 다 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소형도 괜찮네요 오늘. 네. 휴대폰, 자동차도 오늘 그 한원 시스템이 좀 많이 올라서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한원 시스템 혼자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가장 못 오른 게 건설하고 자동차죠. 여기만 아직은 좀 주가가 부진한. 여기랑 제지업종, 의류업종. 거기가 가장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광고회사 아까 넷플릭스 관련해서 글쎄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오늘은 근데 이노션이 좀 많이 올랐네요. 이노션 주가 괜찮습니다. 태양광, 뭐 자동차 부품 다 고르게 반등을 했고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항공주 좀 오늘 안 좋고요.
항공주는 좀 많이 올랐죠. 일본 호재가 대부분 반영됐고, 통신주는 배당으로 버티세요. 배당으로 버티죠. 참 외국인이 팔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많이 샀는데 방어주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특히 KT하고 SK텔레콤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으로 오히려 더 괜찮고, 그 다음에 건설주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철강주도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생보사, 백화점, 건설기계, 편의점, 면세점. 오늘 그러니까 빠지는 기업들은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최근에 좀 오른 상황에서 수급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뭐 풍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시장에서는 조금 오히려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뭐 조선 기자재나 관광업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약간 오늘 소외받는 업종에서도 저는 뭐 항공이나 여행 업종은 너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그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태조 이방원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뭐 태양광, 조선, 뭐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당분간은 좀 빠지겠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 근데 그럴 때 좀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만약에 충분히 주어진다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좀 걸립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태조 이방원 급등할 때 반도체 완전 이게 죽쓰고 있었죠. 계속 왕따 당하고.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 막 자괴감 들었잖아요. 이걸 내가 왜 투자해가지고.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진 않고요. 좀 가요. 분위기가 반도체 위주로 당분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소외받아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또 똘똘한 걸 알고 있으면 저가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까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왕따죠. 근데 배당 매력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디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막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지고 성과 안 좋아지는데 살 필요는 없고, 분명히 어느 정도 탄탄한 경쟁력 갖고 있고 배당도 주고, 아니면 뭐 성장 여력 충분한데 주가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빠졌다.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생겨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안 좋은 거를 그냥 싸다는 논리로 사는 거. 그건 조심해야죠. 근데 너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막 주가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실수를 피하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태조 이방원이 좀 약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다 좋고요. 삼바가 좀 빠졌고 철강주 좀 빠졌고요. 중국 소비 좀 안 좋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 SDS도 오랜만에 좋네요. 그리고 LNF 2차전지 좋고, 아모레 빠지고, 보험주 빠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약간 중국 소비주랑 연결된 기업들은 주가가 좀 부진하다. 반면에 반도체 2차전지 진짜 부진했는데 이쪽이 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고, 또 게임이나 인터넷 이쪽, 또 챗 GPT 이쪽 관련주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좀 여유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또 반도체 가니까 흥분하시면 안 되고, 반도체 공부 계속 하시고, 공부해 놓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막 자료 만드느라고. 근데 너무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런 공부할 수 있게 자료 계속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도 하고 계속 더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오늘 좀 일찍 물러가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